참 서울 산다라는 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서울에서요 2년 동안 전세 계약 기간을 살고 이 전세를 재계약을 하게 되면 평균 8,653만 원을 더 내는데, 전세를 못하고 준전세, 즉 일부 전세 보증금에다가 월세까지 내게 되면 이전보다 1억 3,354만 원을 더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주인이 반드시 이제 준전세로 바꿀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딴 데 전세라도 구하지 못하면 준전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2013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구의 평균 보증금이 3억 1,2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4분기에는 3억 5,900만 원으로 올라서 이 평균적으로는 4,700만 원을 더 내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 이 4분기 서울 준전세 계약 아파트의 주거비는 4억 4,500만 원으로요. 그래서 전세를 새로 얻지 못하고 준전세에 살게 되면 월세 포함해서 1억 3,3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주거비가 1,419만 원쯤 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데요. 실제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준전세 계약을 하면 1억 6,400만 원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전세 계약 시에 늘어나는 주거비는 결국 가계의 부담도 매우 심해진다. 2014년에 소득 10분위의 월 평균 흑자, 그러니까 최상위층 흑자액이 32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 소득 최고의 계층에 24개월 모은 그 돈보다 서초구에 준전세 계약을 할 때 더 내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가구도 이게 목돈을 마련했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준전세를 살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수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전세 가구를 쪼아서 자, 준전세 살 돈도 없고 전세 올려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집 사라, 내지는 대기업들이 하는,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하는 뉴스테이에 살아라. 뉴스테이는 공짜입니까? 월세가 엄청나죠. 참 힘든 세상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요, 전국 주택의 준전세 거래가가 4년 새 2배로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반전세입니다. 즉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 넘고 거기에 월세를 또 100만 원씩을 매달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준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전세 가격 급등은요, 경기 침체에 직장도 시원찮아지고 잘리고 그 다음에 소득도 늘지 않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매우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새누리당이요, 진짜 뉴스테이 하나 갖고 안 그러면 일부 뭐 임대주택 조금 늘리는 거 가지고 총선 대선을 공약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전세는 지금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전세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어가면 한국 집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미국처럼요, 월세 때문에, 또 미국은 차라리 깔끔하게 월세지, 전세까지 낀 월세 때문에 아마 중산층과 서민의 빈곤층에 죽어남뿐만 아니라 생계비난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가게 되고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20, 30대 가구가요,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가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인 데가 많고, 또 실제 직장에서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39세 이하인 2인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31만 6천 원인데요. 전년보다 0.6%가 줄었답니다.
가계 동향 조사가 2003년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정부가 조사하는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회가 참 잘 돌아간다, 걱정 없다 하면요, 저도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방송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선동만 하고 사회 지도층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파고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러지 않죠. 저는 건강한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 30대 월급쟁이 가구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0.8%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전체 연령 중에서 소득이 줄어든 연령대는 20대, 30대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 감소폭보다 더 많은 지출을 더 많이 줄였는데 비자발적으로 축소지향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계 지출도 0.9%로 전년도보다 줄였는데 실제 주거비가 26.6%를 갖다가 증가했어요. 의류나 신발, 가구, 가전제품,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품목의 지출을 전부 다 눈에 띄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들의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의 보편화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업급여나 청년수당 무슨 청년 뭡니까? 활동비 이런 걸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은 넘쳐도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개혁은 매우 요연한 상황이다. 정말 이렇게 해서 사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요. 대책을 내야 되는데 딱 두 개로 패거리를 나누고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그 패거리 뒤에는 이해관계 집단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개나 짖으라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출구가 막혀 있고 신분 상승이나 계층 상승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와 다르면 다른 상대방을 응징하는 집단적인 어떤 이지매에 가까운 집단 포비아에 빠졌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휴거라고 이렇게 애들 사이에 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브랜드가 앞에 휴자가 붙으니까 이 실휴자 붙이는 게 많이 있죠. 공공임대 아파트. 그래서 거기 살면 거지라고 해서 휴자에다가 거지 거자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부모들도 이런답니다. 우리 애가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걱정인 게 사실이다. 임대는 주로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가난하니까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 애하고 사귀다가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사회는 상이한 집단 간에 존재하는 배타적 면모가 악화돼서 서로를 혐오하고 단죄하려고 한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회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서로 화해하고 풀어가기보다는 상이한 집단을 단죄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제거하려 든다면 이건 화해가 영영 불가능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실제 연구진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심층 면접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은요.
인간성이 독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짓누르고 있다. 이러면서 부자들을 비판했다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 못 사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힘들게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인간성이 사악하다. 남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뺏어가고 헐뜯는다.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간의 분노가 실제 고소, 고발 등의 단죄로 이어져서 사회적 낭비가요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이 650만 건이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연 0.12건의 소송을 진행한 거로 일본보다 60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층간소음, 주차 분쟁 등이 소송도 엄청나게 나오고 갈등과 이런 이 분쟁의 주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도 되고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는데 작은 문제에서도 인내가 부족하고 남한테 배려도 안 하고 보복 단죄하려는데 나머지 계층 계급이 얽힌 문제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가. 그래서 평범한 중산층에서도 우발적인 범죄가 빈발하고 그 다음에 좀비 속 간에 즉 직계 가족 간에도 살인이 만연하고 즉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강직 범죄나 우발 범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도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갈등들이 극단적으로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하는데 원인이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편견이나 이 비의식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 남녀 810명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이 81%라는 겁니다. 자, 흑수저는 흑수저, 금수저는 금수저로 산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계층 간의 이동이 제한될수록 갈등과 분노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이 완전히 고착화되면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없어지면서 아마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조차 놓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죄의 주요 현상의 이 형식은 어떤 건가 하면 부모의 재산 그리고 부모의 재산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여부 이런 부분들이 계층 간에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계층 간의 폐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좋은 학교에 못 갔고 나나 내 자식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부모를 잘 만났어.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 사교육도 받았어. 나는 계속 부자로 살아갈 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층 상승이 정말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였던 교육도 이제 한마디로 금수저 흑수저 간의 계층 격차로 되어버리면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사회다. 즉 부모의 재력이 받침되지 못하면 좋은 학교에 못 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까스로 나오더라도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바둥거리다가 결국은 또 자기 계층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런 소리 좀 하면 뺏다간 사람들 많은데요. 그 뺏다간 소리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 내 상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단 포비아에 빠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출구도 없는 나라에서 이 갈등이 폭발되어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나 사회적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저는 계층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가고 사회의 상류층들이 더 부추기는 양상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걱정됩니다.